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익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적게 이야기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그리고 두불, 뚜룩과 블루베리, 이 부분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죠. 그래서 과실 6종에 대해서는 시험에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특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 복분자와 무화과, 감귤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른 품목과 적과정과 과수 12종과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고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간을 적게 투입하고서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개념만 정리가 되고 시험이 출제가 되면 맞추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복분자, 무화과, 온주밀감, 그리고 블루베리 4개 품목에서 15점짜리가 나오겠죠. 거의 오디는 5점짜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5점을 본다면 복분자, 무화과, 감귤, 블루베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 건데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과연 적과정과 과수 12종과 다른 파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수잔이 존재한다. 수잔, 그죠? 이 수잔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즉 다른 품목들은 한 번에 수확하든지, 그죠? 한 번에 수확해서 평년 수확량과 대비해서 평년 수확량과 이 수확량 차이, 이것이 곧 이 차이가 바로 착과가 감소된 거죠. 감소량. 착과가 감소됐다. 즉 감소량에 대해서 봉급을 지급하는데 이 품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품목은 철저하게 수확량 잔여 비율, 수잔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량 잔여 비율, 잔여 비율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수확량 잔여 비율 또는 잔여 수확량 비율, 뭐 아무 말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시험 나와도 저는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수잔이라는 말 씁니다. 그죠? 수잔, 수확량 잔여 비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확이 개시될 때 이게 매일매일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때 사고가 났다. 이때 사고 날 때면 이때 수확량 잔여 비율이 65%가 남아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30%밖에 안 됐다. 이 35%에 대해서 피해율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기본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오복무감, 더블, 블루베리까지 한 번에 다 이 부분을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품목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매일 수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때가 되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이용하는 통계. 즉 아주 부진한 농부는 뭐 복분자가 됐을 때 6월 10일이 됐을 때 어떤 농지는 65%가 수확량 잔여 비율이 될 거고 어떤 부분은 60%가 될 거고 70%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는 6월 10일이 되면 수확량 잔여 비율을 계산해 보면 65%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농가든지 이 65%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즉 통계를 가지고 그때 수확량 조사 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품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용어가 많단 말이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때는 무슨 조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쭉 골격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하고 먼저
제 방식대로 쭉 따라오다 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식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공식을 다 외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특히 계산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쳐서 안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흐름 패턴을 잘 보시고 아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거기에서 골격을 잡고 궁금한 사항들은 공부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 오봉무감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아 수잔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합격에 아주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OD라고 하는 분목. 이게 뽕이죠. 뽕. 자, OD는 오미자의 옷바다 해서 오미자 할 때 미터 미자를 해서 우리가 오미자는 500m를 농사 지으면 그 중에서 표본 구간 수가 정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표본 구간 수가 8구간이다 했을 때는 1m, 1m에서 8m에 대해서 고사 미보상을 조사하는 것이 오미자의 특징이라면 과수 중에서 오씨를 가진 분목은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디, 오미자. 오미자니까 여자라고 보고 오디는 남자라고 보자. 그럼 오미자의 오빠 된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디는 이 뽕은 평가 방법이 1m에 있는 조사 결실수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제가 기본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보면 그것이 풀릴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은 기준을 잘 알게 돼요. 기준이 뭔데 했을 때 이 뽕나무가 쭉 있으면 이 뽕나무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나무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를 가져간답니다. 가장 긴 결과모지를 딱 3개를 가지고 하나 둘 3개 가장 길 가면 이게 2m, 3m, 4m 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것이 9m잖아. 그죠? 9m고 여기서도 또 3가지 하면 8m, 10m 쭉 나온단 말이죠. 이걸 표본 구간수를 합치버리면 예를 들어서 8개 표본 구간에서 뭐 9m, 5m 또 이렇게 다 했을 때 다 하겠죠. 그러면 한 70m 나왔다. 그 70m 속에서 이 결실수, 그죠? OD가 이렇게 생겼죠. OD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아마 사먹어 보세요. 이번 때 보면 이제 사먹을 수 있을 겁니다. 6월달, 다음 달 되면, 6월달이니까 지금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D를 갖다가 사먹을 수 있으면 이게 개수가 몇 개냐 했을 때 700개다 라고 조사가 됐다면 이건 1m에 100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수원뽕이면 매년 125개가 매년 표준 수확량이 1m에 125개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청일뽕일 때 170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벌써 125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개가 나왔다면 피해를 25개 입었잖아요. 이렇게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OD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D는 5점짜리로 구성되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그럼 피해율이 뭔데 했을 때 우리는 피해율은 평수미평이다. 그죠? 평수미평이다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의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OD에서는 결실이 됐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평년 결실을 쓰면 되죠.
평년결실수다. 평년결실수 마이너스 수확량이 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조사값이잖아. 조사결실수라는 조사결실수. 수확량을 우리는 수확량도 어차피 우리가 표본 구간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결실수다. 미보상 감수결실수다. 똑같은 표현이죠. 근데 여기 OD에 필요한 그 용어가 바로 평년결실수, 조사결실수, 미보상결실수, 감수결실수. 요것만 다르다.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표본주 6주에서 결과 모지의 길이 합계, 그렇죠? 한 나무의 이 길이 합계가 총 얼마다 했을 때 36m라고 주어졌단 말이죠. 36m. 오케이. 그러면 이 OD에서 표본주의 결실수의 합계가 3600개다. 그러면 36m에 3600개다. 이렇게 쓰면 100개가 나오는 거죠. 100개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한 주당 1m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100개가 나왔다. 그 미보상 비율이 10%라면 이 농지의 평년결수가 125개일 때 피해율은, 그러니까 피해율은 평년결수는 아는 값이니까, 그죠? 평년결수 125분의 평년결수 125 마이너스 36m에서 360개니까 100이 되겠죠. 100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10%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125개에서 100개를 뺀 이것의 10%잖아. 그죠? 그러니까 25개에 10%니까 2.5개가 되겠네. 그죠? 2.5개가 된다. 2.5개 된다.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118% 나오네. 그죠? 25 마이너스 2.5 나누기 125 하니까 정확하게 18%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그 다음 보험금은 갚이자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다. 이 개념으로 출발해서 이해하시면 OD는 정복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복분자, 그리고 오복, 무감, 그리고 블루베리, 요 네 품목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15점이 나올 거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건데, 지금 들으시면서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다면 나는 무화과, 감귤만 하겠다, 뭐 블루베리 복분자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막판까지 공부해 보시고 7월 달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이 품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고 했다면 문제가 나와도 풀지를 못할 거다. 그러면 공부할 부분에서 후순위로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 쉽게 이 부분을 어떻게 골개를 잡아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벽분자는 1과목에서 이야기했듯이 경복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복궁으로 해서 경작불능보험금은 복분자가 유일하게 오케이다 해서 갈아엎는 품목이 된다, 과수 중에서.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품목이다 라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이다 하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제다. 수학 개시 이후에는 특정 위험인데, 그죠? VIP였던 태우다, 태풍, 강풍, 우박을 담보를 해준다. 왜? 개시 이후에는 이것이 주된 피해를 입히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피해율은 종합위험에 보상하는 제의가 있었다면 피해율은 이렇다. 이게 이해가 언뜻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나온 것은 평년 결과 모지수 분의 평수 미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분자를 이해하려면 평수 미평과 똑같다. 평수 미평이 똑같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 피해율은 평, 수, 미, 평이다. 지금 들으시면서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이 수확량이 평수 미평에서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더라. 그죠? 이것이 기 마이너스 수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만든 스토리가 뭐냐? 복분자.
복분자는 엎어질 복자에 요강분자를 쓰죠. 요강이 깨진다는 뜻이죠. 그만큼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부분이 복분자가 되겠다. 그 복분자가 사고를 치겠죠. 힘이 넘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다. 감옥에 가서 장기수가 됩니다. 장기수가 돼서 감옥살을 하니까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일기를 쓰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다 라고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감옥간 복분자, 그래서 장기수의 기수를 가져야 돼. 기 마이너스 수다. 이 기수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감옥살이가.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다의 포기. 이 세 단어가 복분자를 해결해주는 열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수가 뭔데? 했을 때 잘 보시면, 자, 평수미평은 평수미평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평년 수확량을, 여기서는 평가를 결과모주로 한단 말이죠. 이렇게 쭉쭉 결과모주로 한단 말이에요. 결과모주를 할 때 힘이 넘치기 때문에 한 포기에 보통 4개에서 5개, 6개, 7개 되지만 이 고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한 7개쯤 되겠죠. 그건 주어지는 값이니까. 평년 결과 모지수가 여기에, 모지를 하는 뜻은 모지죠. 모지. 어미에 가지죠. 어미에 가지고 모지가 1년 지나면 모지, 결과모지, 결과지가 1년 지나면 또 결과모지가 되고 결과지가 되고, 결과지가 또 1년 지나면 결과모지가 되고 결과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작물의 이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평가할 때도 이 결과 한 포기가 힘이 넘쳐서 전후 2포기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본 구간은 이처럼 5포기가 하나의 표본 구간이 된 거예요. 표본 구간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표본 구간 수가 5개가 표본 주수다 라고 했을 때 분모에는 5 곱하기 5를 한다. 즉 표본 주수가 5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사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전후돼서 이 한 표본 주수가 5주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5 곱하기 25포기를 조사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한다. 그래서 포기 단위로 하되 힘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곱하기 5를 해줘서 표본 구간 수가 5이라면 포기는 곱하기 5를 해서 25포기가 전체 표본 포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고, 그 다음 왜 살아있어도 하느냐 하면 이게 살아있는 걸 구한단 말이죠. 하나 둘 죽었고 살아있고 죽었다, 이 결과모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살아있고, 여기도 조사하겠죠. 4개 더하기 5개 더하기 4개 더하기, 요게 5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25포기다 했을 때 이게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살아있는 결과모지 중에서 자연적으로 수정 불량된 게 있더라는 거죠. 자연 수정 불량이 되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 날씨가 좋고 안 좋고 관계없이 항상 워낙 많은 수정을 하다 보니까 자연 수정 불량률이 생기더라. 이것이 15%라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그죠? 자연 수정이니까. 이런 보험에 관계없이 매년 15%가 자연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된다. 15%. 암기해야 되죠. 15%. 그러니까 이 수확량 기준 살아있는 거, 이게 수확이 맞죠? 살아있는 것만 파악해서 했는데 마이너스 수정 불량.
수는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예요. 용어가 어렵지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량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를 빼야 정확한 수학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분자에서는 평수미평을 쓰되 여기서 수학량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를 빼줘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수학량이 된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분량 환산계수다 하는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된다.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다. 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 수정분량 환산이다. 환산 계산을 바꿔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통계가 들어가죠. 이게 자연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겠지만 통계가 15%다. 자연 수정 불량률은 15%로 어느 농가든지 균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환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계가 들어갔다 하는 말을 강조를 했죠. 그렇게 보시면 이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죠? 그 다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잘 보세요.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이것이 하면 종합위험일 때 이 공식을 쓰면 된다 이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분자에 들어가는 이게 뭐냐,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마이너스 수학량인 기수 빼기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뺀다면 이것은 고사된 거죠. 고사된 것이다. 고사된 거다. 고사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우리 고사된 걸 볼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 나오죠. 평년 결과 모지수분의 이 부분은 A라고 보자. A.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특정 위험에 대해서, 특정 위험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고사된 것을 우리는 B라고 한다면 공식은 이제 평년 결과 모지수 분의 A 플러스 B. 왜? 고사 결과 모지수가 죽은 놈을 분자에 둘 거라는 거지. B도 또 죽은 놈 찾으면 되고, 요렇게 해서 공통 분모인 평년 결과 모지수를 이게 두고서 풀으면 한 번의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요것만 시험에 나왔는데 앞으로는 A 플러스 B인 경우에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 이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다른 품목과 달라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가 있었다면, 그래서 담보하는 피해율은 종합위험 시에 보상 재해가 있었다면 피해율은 A 플러스 B인데 평년 결과 모지수는 동일하게 분모에 두고 분자는 A 플러스 B다. A가 뭔데? 라고 했을 때 평수 미평 요 부분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종합위험에 대해서 고사 결과 모지수고, B는 특정 위험의 고사 결과 모지수다. 각각 구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전과 수학 후에 담보한 위험이 달라서 각각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한 뒤 둘을 합해서 평년 결과 모지수를 나누면 그것이 비율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전체를 이해하는 눈을 길러보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즉, 복분자의 피해율은 결과모지를 중심으로 결과모지를 기준으로 몇 개가 고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값을 구하는 거다. 자, 자연수정 불량률 기수할 때, 수정 불량할 때 자연수정 불량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지만 복분자는 평균적으로 15%의 자연수정 불량률이 발생하므로 그것을 감안해서 수정불량 환산 개수를 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복분자 무화과 감귤
공통사항은 기간에 수잔이 있다겠죠. 수확량 잔여 비율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더 추가됐죠.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수잔도 아닌 수잔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수잔도 아닌 수잔이다 해서 블루베리. 과수에서 한 주가 기본이지만 복분자에서 한 포기가 기준이다. 자, 포기로 기준하는 게 뭐가 있죠? 논작물에서 벼품목이죠. 벼품목도 한 포기에 포기를 중심으로 한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포기를 여러 품목을 주고 논작물, 밭작물, 과수를 주고 포기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을 모두 쓰시오 했을 때는 벼, 품목과 복분자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일 경우에도 이 부분을 초보 핵심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들으면서 이해가 되면 초보가 아닌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이해가 될 사람은 이제 복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 걸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수미평, 평수, 기수라 그랬죠. 미평이다. 이게 피해율의 핵심이다 했는데 피해율을 구할 거예요. 지금 피해율.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의수부터 이건 주어지는 값이잖아. 평년 결과모의 주어지는 값이고 모르는 것은 수확량이잖아. 그죠? 이게 수확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수확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때 이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지가 모든 품목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를 하자. 이 기준이란 말이 뭐냐? 기준. 한 포기가 아니고 이 5포기이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아니에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통계가 들어갈 거는 기준 5개. 그죠?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가 몇 개? 270개라고 문제가 주는 예를 들은 겁니다. 예. 그죠? 270개 다 주고 표본 구간이 표본 포기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표본 포기가 5포기다 이렇게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는 표본 포기 수가 5포기니까 5개 곱하기 표본 구간 수는 5로 곱해주라 그랬죠. 그리고 270개가 살아있으니 이것이 곧 계산하면 6이 나온다. 6개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구나.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건 문제에서 다 주어진다. 표본 구간을 조사해 보니까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가 몇 개다. 그럼 표본 구간 수는 5개다. 그럼 표본 포기가 5개다. 주어지다 똑같죠? 표본 포기가 5개니까 표본 구간 수는 곱하기 5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식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우리는 기수의 기까지 알았다 이거죠. 수를 알아볼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수정불량 환산 결과모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기준에 살아있는 게 6개였고 조사를 통해서 6개의 조사값이잖아요. 그 기수가 수확량이다. 이것이 수확량이다. 요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를 구했다면 곱하기 15%를 빼줄 거다.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조사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사값이 뭐냐? 조사값은 문제에서 이게 결과모지에 송이를 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300송이다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기가 15%를 빼준다는 것은 이 중에서 6개 중에서 죽은 놈이 몇 개지 하는 것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뭇거뭇한 게 죽었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복분자 평가하기 전에 선배들 하는 걸 잘 보면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주어지는 문제단 말이죠. 300개 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90개가 죽었더라. 이것이 죽은 놈 중에서 15% 아니더라 하는 것이 이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수정불량은 15% 있어 왔는데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조사값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쭉 흐름을 탔어요. 기수를 적어놓고 수정 분량 환산 15% 들어갔구나. 그래서 조사값이 나올 거다. 주어진 값이죠. 그죠? 몽골해서 300개가 주어질 거고, 그래서 피해 입은 것은 90개다 주어지면 그 중에서 15% 아니다 하는 이 식이 성립이 되겠죠. 이것이 0.9개다. 예.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다. 지금 제가 제 설명을 듣고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 복분자가 풀립니다. 즉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지만 내가 몇 개의 용어들만 가지고 풀어보면 이게 묘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왜 풀리지? 그리고 저게 뭐지? 하고 그때 역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왜? 다들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을 나머지에서 완전히 복분자에 대해서는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